문제점을 찾아내다. 팀장 제이크와의 갈등. 자네가 안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제게 질문에 폴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상기하면서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는 그만큼 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가 속해 있는 개발팀의 특성상 저는 기획팀과 세일즈팀은 물론 하청업체와도 자주 만나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신제품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들과 자주 만나서 미팅도 해야 하죠. 그런데 그들과 자주 만나서 미팅을 해도 진전이 없는 때가 많아요. 심지어 미팅에서 결정된 것들조차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개발팀의 의사결정권자인 팀장과는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폴의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했지만 잭은 폴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두 가지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선은 팀장과의 갈등이 더욱 큰 문제라고 인식한 잭은 폴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구체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물었다. 폴, 업무적으로 팀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말해 줄 수 있겠나?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폴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굳었던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말하기 시작했다. 팀장인 제이크는 자신은 물론 팀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도 않아요. 그는 팀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데다 팀원들에게는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강요하기 일쑤죠. 특히 저에게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고, 제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이크가 폐쇄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용히 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잭이 질문을 던졌다. 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제이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 주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상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제가 팀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할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잭은 폴의 고민을 이해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가? 그런데 폴은 팀장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폴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다. 폴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미팅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말했다. 예를 들어, 팀원들과 미팅할 때 회사 전체의 입장을 고려하면 저의 제안에 동의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네가 팀원들의 동의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말이군. 폴, 그렇다면 그들이 자네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왜 동의하지 못하는지를 물어도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네가 납득할 만한 이유라. 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잭은 폴도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잭은 그러한 폴의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직접 이야기해 줄 수 있었지만 그에게 좀 더 확실한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자네가 그들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네는 그들이 자네의 제안에 동의하도록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지 않았을까? 폴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저의 제안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들을 굳이 납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제안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네는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고 말하는데 혹시라도 자네의 설명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잭은 폴이 제기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더 질문을 계속해 보기로 했다. 자네는 제대로 전달했는데 그들이 자네의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군. 그런 뜻인가? 잭은 의도적으로 폴의 대답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네. 만약 자네가 속한 조직에서 다른 팀과 함께 일한다고 가정할 때,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회사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라. 그것 외에 자네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저는 회사의 이익을 유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주체는 무엇인지 말해 주겠나? 일은 사람이 해야 하니까 당연히 사람입니다. 맞네. 일의 주체는 사람이지? 그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도 수동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말이네. 회사의 이익과 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원칙대로만 일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원칙대로만 일하도록 강요한다면 자네의 자발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 글쎄요. 일은 하겠지만 자발성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서는 폴도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자네가 생각하기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가? 아무래도 자발성이 없다면 열정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의 효과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자네는 자발성이 없으면 일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답했네. 결국 일의 효과가 떨어진다면 자네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던 회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잭의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폴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말씀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폴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확신한 잭은 그의 대답을 듣자마자 곧바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제야 자네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다가선 것 같아서 나도 기쁘네. 그런데 폴, 사람들에게 원칙만 내세우면서 억지로 일하게 만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폴은 손으로 턱을 만지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들에게 자발성이 생기도록 하려면 무언가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폴과의 대화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잭은 폴의 답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칭찬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나도 자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자네의 말처럼 자발성과 동기부여는 형제처럼 항상 함께한다네.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폴이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판단한 잭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해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네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폴은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심호흡을 하며 침을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폴은 다시 한 번 깊게 심호흡을 했고, 잭은 폴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었다. 저는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어떤 동기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협력하는 것도 주저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한 폴은 남들에게 숨겼던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난 후에 갖는 후련함 같은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게 어려웠지만, 잭에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잭은 폴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문제의 원인을 폴 스스로 찾은 것에 대해 만족해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폴이 말한 것 중에서 그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폴,
이제 자네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확실한 해결책도 찾았을 것으로 믿네. 사실 자네가 내린 결론을 처음부터 말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자네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네. 제게 설명을 듣고 나서 폴은 약간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가 제게 유도 신문에 넘어간 셈이군요. 그런 셈인가? 내가 자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이해해주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잭이 저와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도 해결해 주셨고, 제게 직접 보여주신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저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어쩌면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잭을 만나서 제가 가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까지 배우게 됐으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니, 나 역시 오늘 자네와의 만남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네. 또한 자네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은 것이 무엇보다 기쁘군.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니 테이블 위에 음식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잭은 폴을 향해 여유를 가지고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는 말과 함께 손으로 먹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폴은 음식이 담긴 통을 손으로 이리저리 휘적거려 보더니 랍스터 한 조각을 찾았다. 여느 때라면 랍스터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나이프와 포크를 썼겠지만, 이날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손으로 해산물을 집어먹었던 터라 양손을 사용하여 랍스터 껍질을 벗겨냈다. 손으로 해서 그런지 껍질은 쉽게 벗겨졌다. 살점만 발라낸 랍스터 조각을 들고 바로 옆에 놓여있던 작은 그릇 2개를 번갈아 바라보는 폴을 의아하게 여긴 잭이 물었다. 폴, 왜 그러고 있나? 랍스터가 한 조각뿐인데, 버터오일과 토마토 케첩 중에서 어느 것을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잭은 폴의 행동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손자와 식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폴의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다. 잭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주듯 버터오일을 찍으라고 말해주면서 손가락으로 버터오일이 담긴 그릇을 가리켰다. 그러자 폴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랍스터 조각을 버터오일에 푹 담갔다가 입에 넣었다. 버터오일과 잘 어우러진 랍스터의 살점에서 느껴지는 촉감과 향이 입안에 가득 찼다.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다. 자네, 혹시 노래를 좋아하나? 어느 정도 허기가 가시자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잭은 폴에게 필요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알려주기 위해 마음속으로 대화의 주제를 정한 후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중에 자네는 무언가에 대해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네,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상대방이 제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문제의 원인이 자네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는 말이군. 잭은 폴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폴은 다급한 마음으로 잭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지만, 잭은 대화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자네에게 해결책을 말해 주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잭이 폴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말끝을 흐리자 폴은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다. 무슨 질문이신지요? 자네 혹시 노래를 좋아하나? 뜬금없이 노래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폴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이내 대답했다. 네, 좋아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듣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그럼 내가 노래와 관련해서 직접 실험했던 사례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게. 잭이 직접 실험한 사례라는 말에 폴은 귀가 솔깃해졌다. 내가 어느 강연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의를 했었지. 강의를 시작하면서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래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자고 제의했다네. 참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골라서 장단에 맞춰 손뼉을 치는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손뼉으로 치는 노래의 제목을 맞추는 게임이었지. 손뼉을 마주쳐서 노래를 표현하는 게임이라. 참가들에게는 무척 색다른 경험이었겠어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폴이 말했다. 앞으로 나온 사람이 마음속으로 노래를 정한 후 그에게 당신이 정한 노래를 손뼉을 쳐서 표현할 경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몇 %나 노래의 제목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나요? 라고 물었지. 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자신이 고른 노래는 너무 잘 알려진 곡이라서 절반 이상은 맞출 것이라고 하더군. 그의 예상을 확인하고 나서 그에게 손뼉을 치게 한 후 참가자들에게 제목을 맞추라고 했지. 그는 열심히 손뼉을 쳤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손뼉치기를 멈춘 후 참가자들에게 노래 제목을 말해 보라고 했어. 노래 제목을 맞춘 사람은 몇 %였나요? 폴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노래의 제목을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네. 참가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더군. 나는 앞에서 손뼉을 친 사람에게 노래의 제목을 말해 달라고 했고 그가 노래의 제목을 말하자 여기저기서 뜻 모를 탄식이 터져 나왔다네. 몇몇은 그걸 맞추지 못했다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 그 사람의 손뼉 소리가 노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항의와 같은 반응이었지. 게임을 마치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 이 분은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사람도 노래 제목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러자 참가자들은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도 하더군. 참가자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제게 이야기를 재촉이라도 하는 듯 폴이 물었다. 참가자들이 답한 문제의 원인은 손뼉을 친 사람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네. 그런데 손뼉을 친 사람은 자기는 제대로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지.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발생의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네. 즉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소통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따라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도 얻지 못하게 된다네. 대부분의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나 오해, 왜곡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네. 하나는 말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을 듣는 사람 관점이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점. 잭은 폴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잠시 설명을 멈추었다. 그러자 폴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게 뭐죠? 폴이 해결책에 관한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잭은 설명을 계속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야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할까?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고 나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상대방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서 말하라는 뜻이군요.
폴은 제게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이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소리 높여 말했다. 그렇지. 정확하게 말했네. 다음으로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만 듣고 이해하려 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방향성과 달리 듣는 사람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전달하는 내용에 오류가 생기거나 왜곡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지. 그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방지하려면 말하는 사람의 의사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더 설명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하지. 그런데 듣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들은 것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따라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미리 준비하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표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이처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나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네. 폴은 제게 설명을 듣고 나서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나니 저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바로 제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네. 반면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 그리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린다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느 일방보다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지.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나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네. 따라서 모든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네, 잘 알겠습니다. 팀원들이나 다른 부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물론 해결 방법도 찾았고요. 제 입장이나 관점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폴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원들이나 다른 부서원들과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게다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 제게 조언을 통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폴은 이제부터 그 누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머리 1.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다른 사람이나 팀과 함께 일할 때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만 내세우면서 억지로 일하게 만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2.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단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해와 공감이라면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전달해야 한다. 3. 사람들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발생의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소통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야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할까?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고 나서 준비해야 한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상대방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서 말해야 한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만 듣고 이해하려 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표현을 더욱 구체화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느 일방보다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